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민설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너는 내 거야. 영원히 그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민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감옥이었던 알파, 민화였다. 민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구겨서 강물에 던졌다. 물결이 그것을 삼키는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민화 편집자. 왜 지금? 민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목소리 너머에서 민화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설 씨, 원고 마감이 코앞이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 내 이야기, 내가 기다리고 있어. 민설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삶을 떠올렸다. 뉴욕의 번잡함 속에서 그녀는 익명작가로 살았다. 레인이라는 필명 아래 그녀의 소설들은 한국계 이민자들의 고독과 사랑을 그려냈다. 하지만 그 삶은 민화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민화는 한국에서 온 알파였다. 강렬한 눈빛, 단호한 태도, 그리고 오메가인 민설을 향한 집착적인 보호 본능. 그들은 서울의 한 문학 세미나에서 만났다. 민설은 그때 25살, 신인 작가로 초청받아 강연을 했다. 민화는 청중석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당신의 글, 내 피를 끓게 해의 세미나 후, 민화가 다가와 그렇게 말했다. 민설은 그 말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알파와 오메가의 본능적인 끌림은 한국 사회에서조차 금기였다. 게다가 둘 다 여자라니. 그날 밤, 민화는 민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민화는 민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가 지켜줄게. 세상이 내게 상처 주지 못하게. 민설은 그 말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삶은 늘 불안정했다. 부모님의 이혼, 서울에서 브루클린으로의 이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민화는 그 빈틈을 메워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보호는 곧 감금으로 변했다. 민화의 알파 본능이 폭발한 건 민설의 첫 소설이 출간된 후였다. 소설 속 주인공, 오메가 여성이 알파 연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이야기. 민화는 그것을 배신으로 읽었다. 너는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건 나를 버리는 거잖아. 민화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민설은 알았다. 이 사랑은 독이었다. 민화는 민설을 자신의 아파트에 가두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다. 이건 내 안전을 위한 거야? 세상이 내 글을 오해할 테니까. 이민설은 울부짖었다. 민화야, 사랑은 자유야. 날 풀어줘. 하지만 민화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알파로서의 본능에 사로잡혔다. 한국 사회의 압박, 알파 여성으로서의 기대, 가족의 시선, 그리고 LGBT라는 낙인, 그것이 민화의 두려움을 키웠다. 민설은 그 감옥에서 3개월을 보냈다. 책을 읽으며 창밖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브루클린으로 도망쳤다. 비밀리에 비자를 취득하고 새벽에 민화가 잠든 틈을 타서 탈출했다. 그 후 민설은 뉴욕에서 익명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다. 그녀의 소설들은 점점 어두워졌다. 사랑의 끝, 배신의 아픔. 브루클린의 겨울은 혹독했다. 민설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썼다. 그날 그녀의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설 씨, 한국 출판사에서 오퍼가 왔어. 블루밍 문 출판사. 편집자가 직접 연락했대. 민설은 웃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오퍼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편집자 이름은 민화 씨래. 내 스타일을 아는 사람 같아. 민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화.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꿈을 괴롭혔다.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그건 그녀였다. 민설은 망설이다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공기의 냄새를 느꼈다. 김치와 비빔밥의 향, 그리고 가을 바람. 한국은 여전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번쩍이는 빌딩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출판사 사무실은 이태원 근처에 있었다. LGBT 커뮤니티가 활발한 그 동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설의 과거가 시작된 곳 오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화가 서 있었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 민설 씨, 오랜만이야. 내 원고, 기다렸어. 민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 왜 여기 있어? 민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내 편집자가 됐으니까. 내 글을 더 빛나게 할게. 그 말에 민설의 눈물이 흘렀다. 과거의 감옥이 이제 그녀의 미래를 쥐고 있었다. 민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화의 눈빛에 담긴 후회, 그게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그들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화는 변했다. 미안해, 민설아. 그때 나는 무서웠어. 내가 날 떠날까봐. 민설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어. 대화는 길어졌다. 민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알파 여성으로서의 고독, 가족의 기대, 그리고 한국 사회의 편견. 나는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민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화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이번 소설, 함께 만들자. 내 브루클린 이야기, 한국으로 가져오자. 민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싹텄다. 이건 또 다른 감옥이 될까? 그날 밤, 민설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브루클린의 비를 그리워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설은 출판사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화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화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내가 좋아하던 거. 민설은 컵을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전 안에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다. 민설의 새 소설은 브루클린의 한국계 레즈비언 커플에 관한 이야기였다. 오메가 주인공이 알파 연인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는 내용.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그대로 반영했다. 민화는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 더 감정적으로 다듬자. 주인공의 내면이 너무 차가워. 민설은 눈살을 찌푸렸다. 차갑다고. 그건 현실이야. 감옥에서 나온 후의 감정이지. 민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 나 때문이잖아. 이 침묵이 흘렀다. 민설은 창밖을 보았다. 이태원의 거리는 활기찼다. 게이바의 간판, 무지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한국의 LGBT 장면은 여전히 지하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민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설아, 나도 변했어. 그 후로 상담을 받았어. 알파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 민설은 믿기지 않았다. 민화, 그 강철 같은 알파가? 증명해봐. 민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일기장이었다. 읽어봐. 민설은 그것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민화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민설이 떠난 후 나는 무너졌어. 내 사랑이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나의 두려움이야. 민설의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제야? 민화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내 글을 읽고? 브루클린에서 내가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내 편집자가 돼서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어. 그 순간 민설은 과거의 상처가 조금 녹는 걸 느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원고를 다듬었다. 민화의 제안은 날카로웠지만 공감이 묻어 있었다. 여기서 주인공이 강을 건너는 장면, 한강으로 바꿔보자. 내가 그리워할 테니까. 민설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 퇴근 후 민화가 제안했다. 저녁 먹자. 남산타워 가서. 민설은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 서울의 불빛이 펼쳐졌다. 타워 꼭대기에서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섰다. 민화가 말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곳. 민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로맨틱했지만 이제는 아픔이 스며들었다. 민화는 손에 쥔 랜턴을 꺼냈다. 함께 날려보자. 과거를 보내자. 불꽃이 타오르는 랜턴이 하늘로 떠올랐다. 민설의 가슴이 벅찼다. 민화야, 나 아직 무서워. 민화는 그녀를 안았다. 알아. 서두르지 마. 친구부터 시작하자. 그 포옹은 따뜻했다. 알파의 페로몬이 은은히 스며들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 민설은 그 안에서 평화를 느꼈다. 내려오는 길,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화의 가족 이야기. 엄마는 내가 알파라서 자랑스러워하셨어. 하지만 여자 연애는 절대 용납 안 해. 민설은 자신의 브루클린 생활을 말했다. 거기선 자유로웠어. 하지만 외로웠지?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어. 남산 아래에서 그들은 포장마차에 앉았다. 뜨끈한 순대국밥을 먹으며 웃었다. 민화가 물었다. 소설 끝나면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 민설은 생각해볼게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민설은 일기를 썼다. 민화가 변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브루클린에 머물러. 다음 날 작업은 계속됐다.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민화의 제안 중 하나가 민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했다. 이 결말 너무 비관적이지? 해피엔딩으로 바꾸자. 민설은 화가 났다. 내 이야기야. 현실을 직시해야 해. 민화는 사과했지만 민설은 불편함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가? 주말, 민설은 홀로 한강을 걸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사랑은 감옥이 아니라 날개야. 의 책 속 문장이 그녀를 울렸다. 그때 민화의 문자가 왔다. 미안해. 내 스타일 존중할게. 민설은 미소 지었다.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민화의 일기장 뒤에 숨겨진 비밀을. 민화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는 소식, 그리고 그들의 압박. 원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민설과 민화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사무실은 그들의 작은 세계가 됐다. 아침에 도착하면 민화가 준비한 도시락이 기다렸다. 김치찌개, 내가 브루클린에서 그리워하던 맛. 민설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화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란 알파로서의 압박. 아빠는 나를 가문의 후계자라고 불렀어. 하지만 나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 민설은 브루클린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이야기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홀로 산타 모자를 쓰고 사진 찍었어.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지. 하지만 작업 중 갈등이 터졌다. 소설의 클라이맥스 장면. 주인공 오메가의 탈출. 민설은 그것을 생생하게 썼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와 비를 맞으며 달렸다. 알파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화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 장면 너무 잔인해. 알파의 입장에서 쓰면 민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알파의 관점. 그건 또 소유하려는 거잖아. 내 이야기는 피해자의 시야야. 민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내가 날 용서해주길 바랐어. 민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 아직 안 돼. 너는 내 편집자일 뿐이야.
민설은 사무실을 나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아, 한국 왔어. 그런데 민화가 편집자야. 친구의 목소리가 놀랐다. 그 미친 알파. 도망쳐. 민설은 웃었다. 변한 것 같아. 하지만 무서워. 그날 오후 민화가 카페로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오라. 그대로 가자. 그 사과에 민설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작업을 재개했다. 밤늦게까지 원고가 완성되어 갔다. 민화의 가족이 등장한 건 그 주말이었다. 민설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득 민화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봤다. 괜찮아. 민화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서울 왔어. 만나자고. 민설은 직감했다. 문제가 될 거야. 민화는 그녀를 데리고 가족 모임을 나갔다. 장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이었다. 한복 차림으로 앉아 민화를 보며 말했다. 딸아, 언제 결혼할 거니? 알파로서 후계자 필요해. 민화는 민설을 소개했다. 이분은 내 작가님, 민설 씨예요. 장모님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여자. 게다가 오메가? 민화야, 정신 차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못해. 민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민화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식사가 끝난 후 장모님은 민화에게 속삭였다. 그 여자 버려? 내 미래를 망칠 거야. 민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민화는 장모님을 말렸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민화가 울었다. 미안해, 민설아. 내 가족이 이렇게 보수적이야. 민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한국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하잖아. 그날 밤 그들은 민화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민설이 말했다. 민화야, 내가 변한 걸 믿고 싶어. 민화는 민설의 뺨을 쓰다듬었다. 믿어줘.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민설의 오메가 본능이 깨어났다. 따뜻한 페로몬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민화는 멈췄다.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설은 안도했다. 이건 강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작업은 더 부드러워졌다. 소설의 로맨스 장면을 다듬으며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다. 주인공들이 다시 만나서 용서하는 장면? 어떻게 할까? 민설이 물었다. 민화는 자연스럽게 강요 없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출판사 대표가 민설을 불렀다. 민설 씨, 소설 좋지만 LGBT 요소가 너무 강해. 한국 시장에서 위험해. 민설은 분노했다. 이건 내 이야기예요. 대표는 민화 씨가 설득해 줄 거야 라고 했다. 민설은 민화에게 달려갔다. 너 이걸 알았어? 민화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모르겠어. 하지만 조정하자. 민설의 눈물이 흘렀다. 또 배신이야. 갈등이 깊어졌다. 민설은 브루클린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갈등의 여파로 민설은 사무실을 피해 호텔에 틀어박혔다. 핸드폰은 꺼놓고 창밖으로 서울의 비를 바라봤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처럼. 민화는 또 날 속였어. 편집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의 열쇠. 민설은 노트북을 열고 소설의 결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알파를 완전히 버리고 홀로 자유를 선택하는 엔딩. 하지만 쓰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설은 문을 열었다. 민화가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들어가도 돼? 민화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대표님 말, 나도 방금 들었어. 하지만 나는 내 편이야. 민설은 차갑게 말했다. 증명해봐.
소설 그대로 내자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대표를 설득할게. 출판사에서 물러날 각오도 해. 민설은 놀랐다. 왜 그렇게까지? 민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때처럼 그 말에 민설의 벽이 무너졌다. 그녀는 민화를 안아 올렸다. 바보. 나도 무서웠어.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밤새도록. 민화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한테 압박했어. 소설 출간을 막으라고.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 민설은 믿었다. 그날 그들은 함께 대표를 만났다. 민화가 강하게 말했다. 이 소설은 민설 씨의 목소리예요. 바꾸면 안 돼. 대표는 한숨을 쉬며 좋아. 가자라고 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 후 민화의 가족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장모님이 출판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민화야,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민설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민화는 장모님을 데리고 나갔다.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나랑 연을 끊겠대. 민설은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이야. 민화는 웃었다. 아니, 내 선택이야. 너와 함께라면 가족 없이도 살아. 그 말에 민설의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소설 완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작업 중 로맨틱한 순간이 생겼다. 민화가 민설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민설은 나도 라고 답했다. 키스는 부드러웠다. 감정의 교류, 강제 없는? 하지만 반전이 또 왔다. 민설의 브루클린 에이전트로부터 연락. 민설, 한국 소설이 유출됐어. 누가 내 원고를 훔쳐 온라인에 올렸어. 민설은 충격받았다. 누가? 의심의 화살이 민화에게 갔다. 너, 민화는 부정했다. 절대 아니야. 조사가 시작됐다. 출판사 내부자, 아니면 가족? 결국 장모님의 지시였다. 내 미래를 지키려 했어. 장모님의 고백에 민화는 절망했다. 가족의 배신. 민설은 민화를 위로했다. 우리 둘이면 돼. 소설은 완성됐다. 제목, 브루클린의 비. 출간 전 파티에서 그들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기억나. 여기서 시작됐어. 민화가 말했다. 민설은 이제 끝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소설 출간이 임박하면서 민설과 민화의 삶은 바빠졌다. 인터뷰, 서점 투어, 미디어 노출. 한국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소설. 과감하네. 알파오메가 설정. 현실적이야.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LGBT 프로파간다. 온라인 댓글에 민설은 상처받았다. 민화는 그녀를 지켰다. 무시해. 내 목소리가 중요해.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민화가 말했다. 이 소설은 사랑의 자유에 관한 거예요. 한국에서조차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민화의 가족 문제가 고조됐다. 아버지가 서울로 오셨다. 민화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민화는 거부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민화는 무너졌다. 나 달파로서 실패자야. 민설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 강해. 나처럼.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바다를 보며 민설이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비공식적으로 민화의 눈이 빛났다. 정말 그들은 해변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돌아와서 출간일, 서점에 사람들이 모였다. 민설의 사인회. 한 독자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 내 삶 같아요. 오메가로서의 고독. 민설은 눈물을 글썽였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밤, 민설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
민화는 너 이용해. 조심해. 이민설은 불안해졌다. 민화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민화는 모르겠어. 아마 가족지라고 했다.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고조되는 긴장 속 소설의 성공 파티. 출판사에서 열린 행사. 민설과 민화는 손잡고 들어갔다. 하지만 장모님이 나타났다. 민설 씨, 내 딸 버려. 소란이 일었다. 민화가 막아섰지만 장모님은 민화는 내 소설로 유명해지려 했어. 감금. 그건 내가 과장한 거야. 민설은 충격받았다. 뭐, 군중의 속삭임. 민화가 외쳤다. 거짓말. 엄마, 그만해. 하지만 민설은 도망쳤다. 파티장 밖으로. 민설은 한강으로 달렸다. 비가 다시 왔다. 또 배신인가? 그녀는 울었다. 민화가 쫓아왔다. 믿어줘. 엄마의 거짓말이야. 민설은 증거 보여. 라고 소리쳤다. 민화는 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장모님의 목소리. 민화야. 그 소설로 내 이름 알리자. 하지만 민화의 대답. 아니요. 민설의 이야기예요. 진실이었다. 민설은 안겼다. 미안해. 또 의심했어. 위기가 지나간 후 민설과 민화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민설이 말했다. 이 책은 제 과거예요. 감금과 자유, 용서의 이야기. 민화는 편집자로서 그녀의 목소리를 지켰어요. 라고 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LGBT 단체에서 초청 강연. 사랑은 성별, ABO 상관없어요.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민화의 가족은 결국 화해했다. 장모님이 병들었을 때 민설이 간호했다. 용서해요. 어머니. 장모님은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라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한식상을 차렸다.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웃음. 민화의 아버지가 말했다. 민화야, 내 선택 존중해. 민설은 브루클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에 정착했다. 작은 집에서 민화와 함께. 소설 속 한강 다리처럼 그들은 매일 산책했다. 민화야, 고마워. 날 자유롭게 해줘서. 민화는 너야말로. 내 감옥을 풀어줬어. 그들의 키스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사랑은 로맨틱한 드라마, 감정의 파도, 그리고 인간적인 용서였다. 에필로그. 몇 년 후 민설의 새 소설. 서울의 약속. 민화가 편집. 그들은 여전히 함께. 한국의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영원히.